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 83호입니다. 국내외 경제 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킨 가격의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교촌치킨이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달을 포함하면 3만원에 근접합니다. 이번 인상은 2021년 11월 이후 첫 인상입니다. 임차료나 인건비, 수수료 등의 가맹점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타겟책으로 보여집니다. 저축은행의 연체는 늘고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작년 연체율은 3%대로 금리 인상과 취약차주의 상환 여건이 악화된 것에 기인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상단을 기준으로 할 때 5%입니다. 이로써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입니다. 미국 연준은 올릴 필요가 있으면 더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시간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문제입니다. 영업유통 마케팅 기사입니다. 배송과 풀필먼트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애플페이가 공식 출시했습니다. 업계의 다양한 성장 전략이 보입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전면 리뉴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설과 브랜드를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선택과 집중, 컨텐츠로 경쟁하겠다고 합니다. 롯데쇼핑이 풀필먼트 센터를 짓습니다. 오카도의 물류 솔루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온라인에서 신선식품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카도의 스마트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수요 예측부터 보관, 배차, 배송까지 자동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쿠팡과 신세계가 선점했습니다. 롯데가 부산을 선택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겹살을 팝니다. CU의 전방위 영역 파괴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가공식품 위주 판매 채널에서 1차 식품의 판매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무척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복합 쇼핑몰 중심으로 출점 전략을 수정한 이후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아시스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IPO 재추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알뜰 배달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여러 점포 음식을 묶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비싼 배달비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수준입니다.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적어도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CJ 대한통운이 내일 꼭 오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문 내일 무조건 도착이 슬로건입니다. 배송의 속도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쿠팡과의 한판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CJ 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기술에 의존합니다. 판매자와 풀필먼트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협업 관계가 관건입니다. 애플과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카드 등록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유통가의 이슈입니다. 편의점, 카페 등 유통가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통가에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근거리 통신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곧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항철도도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틱톡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3년 만에 50%가 급증했습니다. 우회 경로로 틱톡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구글이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AI 챗봇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앞으로 검색이 더 빠르고 치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피부를 분석하고 색상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로봇이 15분 만에 즉석으로 제조해주는 화장품이 인기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뷰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로레알 같은 회사들도 이 맞춤 뷰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속도도 30% 이상으로 빠릅니다. 뷰티 업계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LG전자 연구소가 물, 공기, 의료 등 실생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 업가전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키위 재배 면적이 4년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가 기술 전수하고 시스템화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승계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가구업계에서 불황을 넘을 키워드로 디자인 디지털 프리미엄이 제시됐습니다. 신세계 카사는 디자인 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디자인 중심으로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한샘은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샘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브랜드와 디자인의 고급화로 격차를 벌릴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인구 자연 감소가 9,52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36%는 혼자 산다고 합니다. 사회적 부양 비용은 20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고학력에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파워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단기 단순 노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2030) 세대의 80%는 정년을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60세 은퇴는 사회적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66세를 적정 연령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교육과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 급여를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임금의 책정과 성과의 배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빨리 은퇴하면 청년들도 부담입니다. 미래를 위한 논의와 합의,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넥스TV 주간 영암주통 뉴스 83호를 마칩니다. 유튜브에서 오넥스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초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